네, 오늘 주식 종목은 이 LS 그룹주들이 오늘 거의 독단으로 뭐 윗라인을 다 먹으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 원래 상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 장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근데 여기서 지금 윗라인은 다 LS가 먹었어요.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당연히 이슈가 있을 거니까 그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. 요거 그룹주들 쫙 4개 정도 지금 싹 살펴보면서 한번 어떤 식의 포인트를 좀 잡고 종목별로 좀 보면 되는지 그런 것들 견해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우선은 LS 그룹주가 요 LS 이 그룹주들이 여러 개가 막 있잖아요. 여기서 이제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또 엮이게 되면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보였다라고 하면 됩니다. 역시 믿고 보는 배터리인가요? 2000치는 그냥 뭐 엮였다 하면은 뭐 약간 뭐 지지부진하는 세월이 걸치더라도 워낙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의 수치가 높다 보니까 그냥 막 쭉쭉 어쨌든 기다리다 보면은 꽃이 피는 날들이 전부 다 오고 있어요. 뭐 어찌되었든 LS도 지금 배터리 소재 관련 사업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란 막 그런 기대감들도 불고 거기다가 2분기도 이제 실적이 나오죠. 호실적에 대한 전망들도 나오게 되면서 막 상한가 치고 난리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이 LS 계열사들 그 그룹 안에서 M&M이라고 있어요. 이 M&M이라고 M&M이에요. M&M이라고 있는데 요 LS M&M이 황산 니켈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. 니켈은 뭐 이제 당연히 리튬 2차전지 이쪽이랑 다 관련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더 부각받지 않을까란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또 대표적으로 LNF라는 또 기업이랑 또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전구체 사업에도 진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이 2차전지 쪽으로 한번 공격적으로다가 뭐 합작법인 설립해가지고 전구체 사업도 진출하고 황상니켈 사업도 본격적으로 하고 하면서 이 사업을 좀 이끌어 나가 보려는 그런 뉘앙스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이 합작법인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늘려가겠죠. 막 늘려가는데 이게 이 4만 톤이죠. 4만 톤의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이 8천억 원의 매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게 되면서 어찌되었든 그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기대감이 불면서 움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LS M&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토리컴이랑 같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또 진출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뭐 2차전지 관련해선 이것저것 그냥 싹 다 묶어가지고 진출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먼저 아직 뭐 이게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원래 기대감 가지고 좀 선반영돼서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이 그룹주들이 싸그리 지금 다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분기 영업이익도 이제 기대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해요. 근데 뭐 2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업에 진출하는 것들이 나중에 추후적으로 더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지금 엮이면서 부각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LS는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LS 네트워크스도 상한가를 갖고 LS 일렉트릭이 원래는 이제 이 LS 그룹주 안에서는 가장 대장급으로 좀 잘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상한가까지는 못 갔지만 엄청난 거래량을 뽑아주면서 완전히 대슈팅을 좀 뽑아냈고 LS 전선 아시아도 대슈팅을 좀 보내줬고 그래서 LS 그룹주들이 지금 다 같이 움직인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이제 뭐 뭐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알고 계셨던 내용이겠지만 지금 오늘 뭐 LS 관심 있으신 분들 이미 봤겠죠. 이제 요 재무들도 한 번씩 싹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 이 종목별로 좀 어쨌든 흐름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. 그런 것들 좀 포인트 잡아가지고 좀 가볍게 한 번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선 뭐 LS야 뭐 재무는 워낙 깔끔하죠. 계속 증가 추이 보이면서 뭐 최근에 아름답죠. 아름답습니다. 뭐 영업이익은 단 한 해도 적자가 난 해가 없네. 매년 흑자 내주면서 가고 있고 그냥 미쳤어요 요즘 그냥. 근데 여기에 2차전지까지 또 더 날개를 달아가지고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? 그러면 이제 계속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매우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전망은 굉장히 전 좋다라고 봅니다. 솔직하게 뭐 이런 것들 아무리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뭐 먹고 나오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저는 뭐 아무리 차트를 많이 본다라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기업적인 부분들, 재무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고 성장이 되고 있는데 못 가는 종목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입각돼서 반영을 하게 되면서 이미 선반영은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늘어나게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앞으로도 전망은 전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본다라고 살펴보고 있고 LS 말고 LS 네트워크스는 한번 보면은 확실히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
약간 고르지 못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. 얘는 약간 이번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펌핑으로 그냥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,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근 추이가 과거서보다는 별로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면 더 멋진 파동을 좀 이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죠. 이게 깔끔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은 이미 진즉에서부터 여기서 추세 쭉쭉 끌고 가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오고 있고, 여기서 지금 거의 신고가죠. 지금 신고가까지 돌파각을 싹 마련을, 완전 신고가는 아니구나. 52주 신고가는 넘었네요. 어찌되었든 넘어가면서 앞전 고점국은 돌파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얘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니까 뭐 더 볼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너무 깔끔하고,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깔끔한 편입니다. 깔끔한 편이고, 여기서 뭐 약간 적자난 건 이유가 있겠죠. 뭐 요 정도 적자난 거는 이게 약간 지금 서로 디커플링이잖아요. 원래 보통 같으면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같이 가는데, 이게 약간 디커플링 안 되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뭐 그 이유까지 제가 이 종목에 완전히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. 근데 보통 이게 같이 뭔가 보통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, 그게 아닌 경우는 뭐 어디 딴 데다가 쓴 게 있다던가 뭔가 다른 게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, 최근에 기본적으로 매출액 추이는 굉장히 증가 추이를 보여주면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, 그래서 얘도 뭐 어느 정도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종목도, 지금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전망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뭐 4개를 한꺼번에 좀 컨트롤해서 말씀드리려니까 좀 정신이 없긴 하네요. 다시 어찌되었든 들어가가지고 아까 봤었던 이 LS 네트워크스만 재무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면 좋을 것 같고, 다른 것들은 그래도 깔끔한 편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미래의 전망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, 우상향 곡선에 계속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그 점까지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리고, 종목별로 가볍게 흐름들 좀 체크하면서 중요 구간들, 목표가들, 이탈가들 이런 거 한 번씩 좀 잡아보면은, 우선 LS는 이번에 오늘 거래량이 이제 조금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, 요거는 돌파를 하면서 나온 거래량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거래량이 좀 많이 쏠리면은 안 좋다라고 보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은, 앞전에 중요 구간을 넘어서지 못한 채로 거래량이 뽑히면 조정이 바로 강하게 좀 나오는 경우의 가능성들이 좀 높아요. 근데 얘는 이미 돌파각을 치면서 상한가 치면서 거래량을 터뜨린 거기 때문에, 앞전에 중요 구간 딱 돌파하면서 돌파봉으로서의 거래량이라고 느끼고 있고, 과도한 정도의 수치가 아직 나온 건 아니거든요. 앞전에 완전히 대항만한 게 이 정도도 나왔었던 시절이 있는데,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뽑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,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내 갭 상승도 좀 띄우고 갈 수가 있겠죠. 지금 시간에 안 빠졌죠? 보면은 시간에가 안 빠졌네요.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갭상승, 뭐 혹시나 밤에 뭐 미증시가 미친 듯이 막 폭락이 나오는 경우만 아니라고 하면은,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이건 바로 갭상승부터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갭상승 쳐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더 보내면서 요 정도 파동은 나면 앞전 여기까지는 그냥 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. 보수적으로 잡으면 13만원까지는 그냥 칠 거고요. 지금 단기 흐름이 넘어간 거잖아요. 지금 이 단기 흐름만 넘어가도, 이것만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도 13만원까지는 우선 무난하게 칠 것 같고요. 여기서 장상황까지 좀 같이 탄력받고 큰 흐름상도 같이 넘어간다, 지금 이 정도 흐름이 같이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도 한 14만원 15만원까지도 가능성은 전 열릴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, 뭐 보유 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3만원, 조금 더 러프하게 조금 넉넉하게 보시는 분들은 14, 15만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익절 라인을 조금 잡아놓고 비중을 조금 익절을 분할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선 얘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어요. 뭐 물론 진짜 배기로 넘어가는 건 이제 저기 16만원 저기 고점 넘어가면서 장기 추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는 한데, 아직으로서 사실 그것까지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그것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 부딪혔었을 때 반응들 좀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, 지금 섣부르게 돌파가 나온다 안 나온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. 물론 재무적인 부분들을 뒷받침해서 봤었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 곡선은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게 이번 턴일지, 지금 약간 이슈가 많이 몰리고 있는 이번 턴이 될지, 약간 이제 여기서 한번 찍어놓고 또 거래량 큰 거 하나를 뽑을 것 같아요. 요 큰 거 하나 딱 뽑으면서 다시 한번 눌림 좀 줬다가 자리를 잡아서 뭐 이런 식의 각을 태우면서 가게 된다든지, 그런 느낌으로 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여기서 우선 분할 익절 해놓고, 대처 방식은 분할 익절 해놓고, 어쨌든 요거 넘어가는 것까지 보고 싶으시면 한 요 정도 구간 근처에서 익절 좀 해주시고요. 나머지는 이제 저점 높여가는 방식으로 추세 호딩 하시면 됩니다. 뭐 지금으로서는 8만원 정도가 제일 중요한데, 안 깨져야 되는데 거리가 멀잖아요. 어차피 여기서 한 방에 고꾸라져도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
저기서 딱 찍고 뭔가 눌림을 한번 줄 거예요. 주고 반등을 이 정도 보여주다가 성공할 놈이면 이렇게 N파로 갈 거고요. 실패할 놈이면 여기서 이제 꺾일 거거든요. 요거 한번 잡아주면 여기를 그 다음에 이탈하면 익절해야지 라는 관점으로 여기 하나 잡아놓고 더 가주면은 쭉쭉 추세 홀딩 하면서 보시면 되고 못 가주면은 여기서 익절하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차는 13만원 정도에서 이제 한 14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, 넘어가면 그때부터 신고가 랠리로 갈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추세 홀딩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고, 그래도 여러분들 어차피 보시는 입장에서 뭐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실 테니까 그래도 뭔가 기대를 해본다, 여기 넘어가면서 큰 그림을 기대를 한번 해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목표가 한번 잡아보면은 한 200%짜리 파동이거든요. 여기서 지금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었잖아요. 가장 큰 파동이 200%짜리 파동인데, 요 200%짜리가 넘어가면 8만원 기준으로 200%면은 얼마인가요? 24만원? 예, 만약에 여기 넘어가면 16만원 넘어가면은 20만원대 근처까지는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게 딱 칼같이 신고가 영역은 칼같이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한 그 정도 영역까지 넘어갈 힘이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는 거고, 아까 말씀드린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보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. 그래서 그거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LS 네트워크스도 한번 볼게요. 요 종목은 우선은 이미 떠났고요. 진입할 수 있는 자리도 사실 없었어요. 왜 없었냐? 이게 전 사실 이런 걸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. 사실 이런 거 올라간 건 좋은데 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없었어.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평소에 개판이었거든요. 막 2만 주, 3만 주 나와요. 3,000원짜리가.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? 지금이야 이제 얘가 상한가 치고 했으니까 호가창이 이 정도 받아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 당시엔 호가창도 아마 엉망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솔직히 잡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솔직하게 말하면. 그래도 어쨌든 요거 움직임 이제 상한가 쳤기 때문에 얘도 갭상승 치겠죠. 지금 얘는 박스권을 딱 넘어갔잖아요.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박스권을 딱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자리는 내일 꼭 같이 LS랑 같이 좀 갭상승 띄우면서 이 정도 건들지 않을까. 우선 4,000원 정도까지를 1차 목표가 좀 잡고 보시면 돼요. 혹시 보유하신 분도 있다라고 하면. 그래서 여기 올라왔었을 때 얘가 만약에 그냥 상한가로 확 밀어버리면서 가면 조금 더 홀딩이 가능하지만 요 4,000원 정도에서 살짝 걸렸다가 뭔가 지지부진 거리고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익절 어느 정도 챙겨주시는 거 좋고요. 추가적으로 더 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또 이마만큼 파동이 계속 층을 쌓으면서 갈 거예요. 그래서 요 층을 보통 보시면 이 폭이 보통 비슷비슷하게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여기 1차 4,000원이고 4,000원에서 우선 어느 정도 익절 챙겨주시는 거 좋고,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가면 이제 한 5,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된다. 그리고 중간에 분할 익절 했으면 본점 밑으로는 안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, 얘가 흐름이 꺾이는 자리는 지금은 여기입니다. 지금은 2,600원 꺾이면 꺾여요. 근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방에 이렇게는 안 꺾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 파동 가면서 더 추가로 넘어갈지 말지 결정이 나겠죠. 그래서 올라올 때 한 4,000원 정도 어느 정도 익절해 주시고 그냥 한 방에 밀면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. 그거 딱 보시면 알아요. 한 방에 쫙 밀면서 가고 있다면 상관없는데 꼬리 갑자기 확 밀리려고 그러면 그때 정리하자는 거지.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, 만약에 여기서 딱 눌러주면은 여기 바꿔 잡고 추가 홀딩 하면서 추가로 더 가는 걸 봐볼 건지, 이탈 나오면 여기 바로 익절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LS 네트워크스는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가장 LS 네트워크스가 사실은 재무적으로 좀 불안정해 보여서 뭐 어디까지 받을지 모르겠는데, 그래도 오늘 상한가 쳤으니까 내일 갭상승까지는 거의 한 90% 확률로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니까 요까지 좀 기억하시고 보고 갑시다. 이 시간에 풀렸나? 안 풀렸네. 예, 어쨌든 같이 계속 쭉쭉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, LS 일렉트릭 한번 보면은 사실 얘는 기존부터 추세를 좀 뽑았어요. 뽑고 지금 여기 신고가거든요. 신고가예요. 여기 신고가 고점 돌파하면서 이 거래량을 뽑았어요. 근데 우선 어느 정도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면서도 신고가다 보니까, 보통 같으면 원래 이 정도 거래량 나오면 눌림이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신고가다 보니까 얘가 딱 건드려 보면서 저 물량들, 이제 여기가 심리적 저항이 엄청 강해요. 이런 구간들이 사실 이게 비유하기 쉬우라고 저 물량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, 솔직하게 뭐 10년 넘게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이걸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. 근데 누구나 모든 투자자들, 모든 트레이더들이 이런 자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자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막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보통 찔러볼 때 거래량이 빵빵 터져버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LS 일렉트릭은 솔직하게 원래 같으면 이게 거래량을 좀 많이 뽑아내면은 조정이 약간 나왔다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솔직하게 말하면. 근데 지금은 시간에도 좋네. 여기서 얘는 지금 또 딱 돌파가 나온 걸 미루어서 보니까 요 지금 재무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같이 미루어서 봐도 굉장히 깔끔하거든요. 이게 지금 저게 언제야? 2009년이죠. 2009년도보다 지금 압도적으로 매해마다 거의 증가 수위를 막 보여줄 정도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
지금 10년 동안 가격선은 똑같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추세 보여주면서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횡보나고 이제 상승으로 가면서 오히려 얘가 좀 더 기대가 좀 되고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강력하게 좀 다시 상승 시세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뉘앙스를 좀 취해주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뭐 약간 눌렀다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좀 장기 시세로 이어지면서 움직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신 분들 조금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넘어가면 같은 방식으로 얘도 저점 높여가면서 보시는 방식으로 보셔도 되는데 저기 우선 18만원 정도 선에 최고점이 위치하고 있거든요. 여기서 한 번만 더 탄력 붙여주면서 가면 18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요게 지금 얘는 요즘 최근에 파동 자체가 한 이 정도는 만들어 놨잖아요. 왔다 갔다 이런 파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정도 힘이 넘어간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도 이미 넘어가기도 했지만 16만원 정도까지도 우선 가능성은 좀 열려있고 조금 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18만원까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요건 조금 맘 편하게 보시면서 쭉쭉 랠리 치면서 가는 거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보통 같으면 원래 제가 이 정도 거래량 뽑으면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도 이 정도 재무 상태 이 정도 이슈를 가지고 뽑아냈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랠리는 좀 칠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그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한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쫙 뽑고 한번 눌러줄 수 있어요. 이거 이상한 거 절대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원래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가 안 깨지면은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높여가면서 가져가시면 좋고 중간중간 자기가 뭐 탐욕에 좀 지배되고 그럴 때 조금씩 덜어내면서 분할익절 하는 건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전 다음 목표가 한 16만원부터 17만원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 잡고 어차피 재무적인 부분들 반영되면서 결국 우상향 가는 그림으로 저는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여기만 안 깨지면 된다 그랬어요. 깨지면 끝나는 겁니다. 기억만 해두세요. 혹시 몰라서 안전벨트는 걸어놓고 봐야 되니까 여기에요. 84,000원, 5,000원 정도 깨지면 그때는 이거 흐름 죽는 거다. 역시 뭐 완전히 얘가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이번에 급등 나오고 있는 이 파동은 끝나고 다시 자리 잡고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만 안 깨지는 선에서는 16만원, 17만원까지 그냥 쭉쭉 홀딩하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LS전선 아시아 마지막 보고 마무리 지을 건데 이것도 잡을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. 이것도 보시면 뭐 하루에 지금 거래량 3만 주, 6만 주, 8,000원짜리가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들어갑니까? 여기서 지금 거래량 이 정도 몰리면서 움직여도 호가창 이 정도인데 저 때는 어땠겠어요? 그래서 솔직하게 잡기 쉽지 않은 종목이었다. 이런 종목들은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꼬리치기 많이 하죠. 이렇게 꼬리치기 많이 하는 종목들이 보통 호가창이 개판인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사실 매매적인 관점에서 들어가긴 좀 어려웠을 수 있겠는데 뭐 그래도 뭐 누군가는 들어가 있겠죠. 오늘 거래량 2천만 주 들어왔으니까.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뭐 지금 전반적으로 LS 시간의 자체가 다 지금 좋게끔 가고 흘러가고 있어요. 얘는 조금 빠지네. 그래서 얘는 약간 뭐 조금 쳐주다가도 약간 좀 빠졌다 갈 수는 있거든요. 얘는 신고가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우선 대장급은 저기 LS랑 LS 일렉틱이라고 보고요.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이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거라 뒷심이 조금 딸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약간씩 지금 어차피 딱 박스권 상단 라인이에요. 지금 돌파가 나온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건 솔직히 그냥 익절 한번 좀 해놓고 뭐 눌렀다가 더 가주면 좋은 거고 못 가주면 본전에서 턴다라는 마인드로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주는 종목이라 맨날 꼬리치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최대치 거래량도 엄청나게 뽑아냈어요. 이거를.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가 나오면 보통은 눌렀다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. 신고가라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얘는 신고가랑 아까랑 다르죠. 그래서 좀 눌렀다 가버릴 가능성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요거는 그냥 익절 좀 끊어주시고요. 나머지만 가지고 여기 눌렀다가 자기 본전 이탈 안 하는 선에서 자꾸 끌어올려주면은 만원대까지 볼 수 있는 거다. 넘어가면 만원대까지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원대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나오면은 여기서 수익 챙긴 걸로 마무리 짓고 본전에서 자른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LS전선 아시아는 사실 진입 관점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그나마 그래도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축하드리고 대신에 지금 요 자리 돌파하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요거는 조금 물량이 여기 많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조정을 한번 꺾었다 가야 될 가능성도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점 요거까지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 했으면 이제 LS그룹주는 중요한 것들 제가 보고 있는 뷰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서 요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.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